네, 안녕하세요. 한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동탄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 IX 현장, 우리가 이제 공사를 워낙 많이 하기도 했고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사를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위치하고 있는 아너스카이라고 해서 동탄에 이제 저희가 공유 오피스 이거를 이제 크게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거기 가서 좀 이제 내부 거기도 한번 좀 살펴볼 겸, 그리고 레이아웃도 다시 한번 짜야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를 갈 예정입니다. 출발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산센터에 이제 입주를 하잖아요. 입주를 하면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냉난방 관련해서 이제 현재 달려 있는 게 이제 보통적으로는 이제 펜코일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펜코일. 이게 펜코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이제 대규모 건축물이 올라갈 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정확하게 바뀐 거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시에서도 이거를 이제 권장하는 것 같아요. 펜코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냉난방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거의 일반적인 실외기가 있는 냉난방보다는 거의 전기세가 어떻게 반 정도 가까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후원을 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미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꼭 그렇게 뭐 모든 건물이 그렇게 이제 이런 펜코일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펜코일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장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열 효율이 이제 굉장히 좋죠. 그래서 냉난방 비용이 일반적인 실외기가 있는 기존에 있던 냉난방보다는 반 정도가 이제 적게 나옵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그냥 선풍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좀 센 선풍기. 그리고 어떤 방식이냐면 중앙에서 중앙 냉난 방식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제 배관이 물배관이 있어요. 물배관이 펜코일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펜코일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물배관이 이제 뜨거워지면 물배관이 그 안에서 이제 펜코일 안에서 물배관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바람을 이제 쎄가지고, 그 코일이 뜨거워져서 바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고, 이제 더울 때는 그 펜코일 배관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그런 이제 뭐 실외기로 인해서 실외기에서 냉매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뭐 찬바람이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세가 덜 나오겠죠. 왜냐하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 실외기는 냉매를 이제 촉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 실외기가 돌아가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실내기가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찬바람이 나오는 방식인데, 이거는 그냥 중앙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전체적으로 전 세대에 공급을 해줘 가지고 이제 펜코일이 뜨거워져서 이제 코일 자체가 뜨거워져 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전기세가 절약이 되는 게 한 가지 이제 장점인데, 또 단점이 뭐냐면 이제 중앙 냉난 방식이다 보니까 내가 원할 때에 그 따뜻한 바람을 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시원한 바람을 쐴 수가 없고, 딱 정해져 있어요. 9시부터 5시까지 보통적으로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입대위가 정식적으로 새로 입주하는 이런 지식산센터의 새로운 이제 입주자 협의회가 결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그런 입대위 측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출퇴근이 좀 빠르거나 퇴근도 좀 늦거나 하면 뭐 야간까지만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자체적 협의를 봐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9시부터 5시나 6시까지 틀어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어떤 이제 형태의 어떤 가동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야근을 하고 싶은데 벌써 이제
팬코일이 꺼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불편할 수가 있죠. 추운 곳에서 굉장히 또 추위를 느껴야 되고, 더운 곳에서는 또 굉장히 더위를 느껴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단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냉난방을 이제 해줄 때 야근하는 사람이 있냐, 주말에도 근무를 하냐, 이런 걸 이제 자주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맞춰서 냉난방을 설치를 뭘로 할 거냐 결정 나기 때문이에요. 이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야근 근무가 있거나 이제 뭐 주말에도 뭐 특근을 하거나 이런 이제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사실. 뭐 법적으로 주 52시간제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뭐 그걸 다 지키면서 기업 활동을 하면 사실 뭐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작년 초에 비해서는 솔직히 뭐 야간 근무를 하거나 주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제 뭐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개별 냉난방을 쓸 수 있는 실외기가 있는 EHP 방식의 냉난방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를 잘 아셔가지고 잘 파악하셔가지고 혹시나 인테리어 업체 뭐 다른 곳에 맡겼을 때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입주사에 맞는 냉난방 방식을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냉난방 팬코일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좋은 정보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